네, 반갑습니다. 전나무집에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어제 태풍이 스치고 지나가고 나서 이제 바람이 좀 쌀쌀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뭐 그렇게 뭐야 그 낮에는 뭐 좀 아마 좀 햇빛이 나면은 좀 따가운 것 같긴 한데 아까 해지고 이제 퇴근하면서 보니까 바람이 부는데 약간 싸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올여름 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도 아니었는데 뭐 하여튼 그 여름도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요즘 계속 제가 제목 자체를 막 이재명과 민주당 이렇게 타는데 신당동 살인 사건, 그러니까 저기 그 일주일 전입니까? 신당역에서 그 보복 살인, 스토킹 살인 그 사건. 그 저도 이거 저기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래 저기 어제였습니까? 박지현이가 또 뭐 페이스북인가에다가 이 얘기를 끄집어냈다고 하더라고요. 나 좀 그 년도 참 가만 보니까 골 때리는 년이긴 해요. 그냥 좀 가만히 쳐 있던가. 꼭 그 하는 짓을 보면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준석의 여자 버전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뭐 그런 어떤 좀 느낌이 나죠. 그래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그렇지. 그래 그러면 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저기 이재명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원래 그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선전선동 이런 걸로 선전선동 해가지고 먹고 사는 놈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어 딱히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이제까지의 그 소위 말하는 여성 단체들, 꼴페미년들의 이제 그 행태를 이제 예측해 본다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사앞에 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무 뭐 반응이 없냐? 야당 거대 야당 대표라는 놈이 왜 한마디도 안 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신에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암사동 문여 살인 사건이 이제 조카 뭐 무슨 국제 마피아파였습니까? 이제 헤어진 여친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전 여자친구하고 그 여자친구 어머니를 칼로 38번인가 찔렀던 그 사건이죠. 그 이때 이제 자기가 변호를 하면서 이제 뭐 심신미약을 주장한 거죠. 그 데이트 폭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대로면 이제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서울시 의원 저 누구였습니까? 뭐 이무식이 그 발언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의 그 이 마인드로 보면 가치관으로 보면 그 서울시 의원이 그렇게 발언한 게 맞는 거예요. 자기들 그의 어떤 이 정서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그 서울시 의원이 말했던 그 관점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막 뭐라고 이제 쳐 씹으리면 또 이제 언론도 좋다고 또 물고 짚고 뜯을 거 아니에요. 재밌다 해가지고 특히 종편에서 그게 또 소환시킬 거 아니야. 암사동 모녀살이 사건. 정말 재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 어제 그래 조선일보에서 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가십거리로 이제 가져온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영국 가디언지하고 인터뷰를 했대요. 그러면 가디언이 이 기사에 이제 제목을 붙이기를 한국의 정치 스캔들이 끔찍한 대가라는 제목을 붙이고 고통스러운 사생활을 둘러싼 폭풍으로 정계에서 물러난 조동현이 성차별, 자살 및 사회 비난에 대해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소개가 했답니다. 이제 가디언 뭐 이제 외국에서는 아주 상세한 내용은 뭐 알 리가 없죠. 상세한 내용은. 이 얼마나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린 이건 뻔뻔하다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사악한 거죠. 사악한 거. 혼외자가 아닌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성폭행이었으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고소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소 고발을. 근데 전혀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게 자기는 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이었대요. 그럼 자기는 분명히 얘가 누군지를 알 거 아니야. 자기를 성폭행한 당사자가 누군지를 알 거 아니에요. 아이의 아버지를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고소를 해야죠. 아니 애 낳는 건 애가 예를 들어서 그래 이제 자기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래 뭐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어. 뭐 그러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뭐 애 아버지라서 그냥 용서를 해주나? 강간이었는데. 아니 그래 그 예를 들어서 용서해준다 하더라도 누군지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애가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애가 분명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없고 뭐라고 합니까 그 삼치라고 합니까? 후한무치 모렴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하고 모렴치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소위 빨갱이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이게 죄를 지은 건지 자체를 그러니까 이거 죄를 지었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한동훈이가 말했듯이 보수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하다가 증거를 제시하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데 이 소위 진보라는 것들은 거짓말을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다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 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강간을 당했다고 해놓고 씨발 뭐저 강간한 놈이 누군지 고발도 안 하고 고소도 안 하고 애가 분명히 이 얘기를 다 들었을 텐데 나이가 몇 살이었지? 그 도대체 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이제 도대체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빨갱이들의 정신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이게. 빨갱이들이 정신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 그리고 진회원인가 인연 아니 그래 뭐 몇 번 언론에서도 뭐 나왔습니다만은 아니 이런 애는 옷 벗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따위 년이
범죄 수사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지 마음이야 이렇다 하더라도 표현을 하는 거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떤 단체에서 대금에다가 징계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하니까 뭐 뭔가 조치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 이제 어쨌든 이제 뭡니까 그 빨갱이들이 이제 뭐 어떤 형태로 지금 준동을 하고 미쳐 날뛰고 있죠. 뭐 이게 이제 끝장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제부터 대정부 질문 또 하는데 또 한번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억지서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요 빨갱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막 이 남을 헐뜯는 일에만 몰두하는지를 철저하게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거든요. 어제 서영교 그 쌍년 그게 뭐 예산 깎았다고 막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을 깎은 게 아니고 이 단가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계속 이제 언론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대대지 버러지들이 국민들 내리에 계속 박힐 거예요. 오히려 이제 지금 빨갱이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자기들의 목을 옥죄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거. 근데 자기들만 몰라. 자기들만. 왜냐하면 지금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이게 대가리가 나빠도 이렇게까지 나쁜지 그렇게 언론에서도 물고 씹고 뜯고 자기들이 그렇게 물고 씹고 뜯는데도 지지율이 지금 보니까 이제 전 여론조사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금 33%가 지금 32%? 32%가 지금 최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순간순간 조금씩 오락내락 이런 건 분명히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2달처럼 계속 떨어지고 쭉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전 여론조사 기관이 자기들 편인데다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문항이라든가 질문 배치를 다 해가지고 언론까지 나서가지고 도와주고 그 상황에서 자기들도 지금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이게 자기들이 이제까지 사용했던 전략과 전술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아주 엄청난 지능이 필요한 건 아닌데 약간의 지능은 필요합니다만은 근데 그게 안 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쓰레기들한테 수십 년을 쏘갔던
쏘고 내 자신도 정말 내 자신한테도 정말 성질나고, 이런 버러지 같은 새끼들을 먹이 살리느라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세금 꼬박꼬박 갖다 바친다는 것도 정말 짜증스럽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년 분명히 뭔가 징계가 내려질 겁니다. 이런 걸 페이스북에다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검사라는, 아니 검사가 참 한마디 더 이상 저도 아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아까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 꼴패미년들하고 이 빨갱이년들이, 아니 뭐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가가지고 또 저 문재인이한테 가가지고 시위를 해야 된다니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소위 그 보수라고 하는 것들 맨날 데모하고 저기 뭐 그러니까 크게 의미 없는 데모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정력을 낭비하면서 할 게 아니라고요. 데모를 하긴 하는데 적당히 이제 좀 선을 지켜가면서 분명히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게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딱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켓 작성하고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어제 보여드린 5년 전에 그 사진,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 사진 딱 박아가지고, 이 약속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네가 국민들 속여가지고 대통령을 해먹고 5년 동안 네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가 한 게 뭐냐? 이런 걸로 계속 떠들어 보세요. 근데 지금 정작 지금 데모가 필요한, 양산에서 시위를 해야 할, 시위가 필요한 딱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굳이 안 해도 되는,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그냥 좀 괴롭히고 하는 걸로 그냥 계속 그러고 있다가 딱 이런 게 나오면 바로 또, 아휴 참씨 한심한 새끼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김현숙 장관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그냥 내려와라. 아니 이게 왜 김현숙이가 왜 여기에 대해서 뭐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문재인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 책임져야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제 시위가 벌어져야 되는데 보수에서 그냥 그건 안 하고 있잖아. 아이고 한심한 것들. 그러니까 이 타겟을 정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그 타겟을다가 선택과 집중. 딱 이런 거에 이걸 딱 선택해가지고 집중하면 정말 이거 이슈를 키울 수 있고, 아휴, 이걸로 하면 민주당도 저번처럼 그렇게까지 심하게 못 두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이가 지금 찍소를 못하고 있듯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그 사진에다가 막 해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비춰줄 거 아니야. 만약에 계속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법을 지키면서 학생들 틀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봐봐. 주민들도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걸. 괴롭긴 해도 맞다 저 새끼 저랬지. 저 새끼 5년 동안 뭐 했지. 그럼 또 언론에서 계속 틀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시위를 하고 진짜 민주당을 찍소리 못하게 하고 시위를 아주 뭡니까 누구의 방해도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때까지 이 빨갱이 새끼들한테 맨날 휘둘리고 살았던 거야. 이런 정말 수준도 이 쓰레기 수준의 이 빨갱이들한테 휘둘리면서 찍소리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참말로. 그러니까 이년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왜 여가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냐? 문재인이하고 저기 이재명이하고 민주당한테 가서 시위를 해라. 5년 전에 문재인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됐다. 빨리 시위하러 가라고. 아이고 이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이준석이 뭐 이것도 이제 그 제가 보기에 곧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정리가 되긴 될 것 같아요. 그 계속 가처분을 내고 하는데 재판부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판사가 아마 그 이핵관 중에 누군가하고 무슨 고향 선배라고 했던가 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순천인가 어디? 근데 너무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판때기 돌아가는 걸 지도 머리가 있으면 판때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긁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더 자기도 폭주했다가는 뒤질도 모른다는 어떤 공포감에 의해서 이준석이를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일단 뭐 이준석이든 정리가 되는 수순인데 아무튼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윤리위에서 이제 그래 징계를 개시한다니까 뭐 11.6을 잊었나. 아니 이게 참 이 김영삼 그러니까 이 뭡니까 김영삼이 이거 저기 제명시킨 거 그래가지고 이제 다 미국 뉴욕 타임즈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죠. 근데 이때 뭐 아니 이때 저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그래도 김영삼이는 제가 참 이 개새끼 아이고 이것도 싫어합니다만은 진짜 거제 출신 다 왜 이러지 왜 이 모양이야 씨바 진짜 성질나네.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진짜 아무튼 이제 이때 이제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제명되고 나서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조를 갖다가 꺼내야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던 거죠. 김영삼이는 이런 말 당연히 이런 말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새끼는 뭔가 폐악질을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뭐 유엔에도 제소를 하고 또 뭐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디 언론에 패널로 나오든지 누가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해야죠. 아니 그래 표현의 자유는 있는데 당연히 자기가 한 표현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한다. 아니 명예훼손, 모욕죄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게 무제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어떤 표현을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토끼 형을 보고 무슨 신군부 같다는 둥 뭐 이런 미친 개소리를 쳐씹으려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근데 이제 또 갖다 붙이기를 또 김영삼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도 이거는 김영삼을 모욕한 거예요. 모욕한 거. 그러니까 김현철이 그 씹새끼 뭐 하고 있는 거. 내가 아무리 김영삼이를 싫어해도
이렇게 말하면 김현철이 그 새끼가 나서가지고 이 미친 새끼야 우리 아버지하고 니하고 씨발로 막 같은 레벨이냐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저기 뭐 어쨌든 끝났어요. 끝났어. 불쌍한 새끼. 아 불쌍하진 않죠. 근데 또 맞지 이재명이 손잡고 이 새끼야. 감옥 가 이 새끼야. 학교 나가 이 새끼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자들도 이 입장을 물었죠. 묻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지나가죠. 조카, 변호 하면서 데이트 폭력이고 심신미약했다. 그 지금 신당역 그 보복살인한 그 새끼 전무야 진무야 31살이던데 이재명의 논리 민주당의 논리면 이거지 않습니까? 데이트 폭력이다. 그리고 심신미약이다 뭐 정신병원에 뭐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뭐 정신병원에 갔다고 하죠. 그게 똑같잖아 봐. 이거 지금 이재명이한테 배운 거야. 이재명이가 하는 걸 보고 이재명이를 저기 타산시석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타산시석으로 삼아가지고 그런 한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이하고 문재인 때문이라니까. 도대체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단 한 명의 국민도 없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새끼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전 여친하고 전 여친 엄마를 갖다가 칼로 수십 번을 찔러가지고 살해한 그런 새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까지 모든 언론에서 우리 토끼 형에 대해서 공작한 거는 그건 공작이었고 다 맡아져옵니다. 근거도 없는 흑색선. 지금도 어차피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이게 다 흑색선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다 저기 그 다 보여드렸죠. 취재 다 끝난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2년을 넘게 탈탈 털어가지고 소환 한번 못했습니다. 그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판단하는데 지능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찌빠 새끼들아. 한 서너 명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댓글 좀 달아봐라 이 새끼들아. 악플보다 무플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 못 들어봤냐? 욕이든 뭐든 좋으니까 댓글 좀 달아. 이 찌빠 새끼들아. 아유 씨.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재명 아니 그 모든 걸 다 놓고 나서 그래 뭐 언론 보도가 사실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 정확하게 사실은 뭡니까? 조카 둘이 조폭 하나가 전 여친하고 그 엄마를 수십 차례 찔러가지고 살해하고 아버지 때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뛰어내려가지고 겨우 목숨은 건졌다고 하죠. 집안에 이런 놈이 있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재선 씨가 이재명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욕과 폭언,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면서 죽었죠. 아니 이거는 녹취록 다 나와 있습니다. 녹취록. 녹취록을 들어보면 누구 말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녹취록을 듣고 상황 판단하는 것, 그 역시
지능이나 상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33개 그 이전에 그 뭡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올렸던 그거 제가 다 다운받았거든요. 이전에 들었던 거는 그 형수하고 통화 한두 개 하고 그 이재선 씨하고 통화 한두 개, 그것도 이제 편집된 거였죠. 풀버전으로 다 있어요. 그거. 그리고 이상하게 뭡니까 자기하고 관련된 뭐 대장동이나 이런 사건들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4명인가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게 자살이든 자살을 한 거든 자살을 당한 거든 그 상관없이, 아니 그럼 이 정도만 들어봐도 왜 이재명이라는 인간에 대한 판단이 안 서나? 아니 이런저런 지금 나오는 그 모든 뭐 이 검찰에서 뭐 공소장에 제기한 이거 다 놓고 그냥 사실관계 조카 둘이는 조폭, 그 중에 하나는 잔인하게 칼로 수십 번 찔러 사람을 2명 죽이고, 또 한 명은 한 명은 아마 그 뭡니까 어디 태국인가 그 무슨 사건하고 한 분명히 연루돼.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했던가 그 보도했던 저기 파타야 살인 사건인가 그 건에 아마 하고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자기 이제 고소 고발된 사건과 관련돼 있는 인물 4명이 죽었고, 형도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하고 관계가 안 좋다가 결국에는 이른 나이에 죽었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재명 주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그 정도의 느낌이나 판단도 안 쓰나? 찌빠 새끼들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네 마누라가, 네 남편이, 네 친구가 분명히, 야, 웬 젊은 여자, 웬 젊은 남자하고 모텔에 들어가던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거의 대부분 99.99%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해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설사 그거 친구가 말한 그 당시의 상황이 사실이 아니구나라고 밝혀지더라도 의심은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주변에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그 분명히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도대체 이런 정말 지저분한 사악한 악마 새끼, 근본도 없는 이런 새끼가 진짜 어떻게 지지가 되지? 아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보고 버러지라고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응? 야, 이 버러지 새끼야. 댓글 달아봐, 이 씨발놈들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 니 같은 새끼들 낳고 미역국 처먹었을 니 부모들이 불쌍하다, 이 씨발놈들아. 그리고
김어겸이. 그러니까 김여겸이도 그렇고 김남국이나 뭐 이 빨갱이 새끼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뭐 제보를 받았다. 들은 얘기다. 그러면서 아니 그래 뭐 지난달이었습니까? 그 무슨 안양교도소 뭐 업무 협약식인가? 이전 아니 그때 언론에 나온 저기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보면 이재정이 쌍윤이 먼저 가가지고 그 협약식 하는 그 장소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악수 청하고 막 그러는 장면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뭔 엘리베이터를 그리고 이따위 그 빨갱이는 아니 한동훈이를 아이고 씨발 너장에 있는 년들 전부 다 막말로 씨발 홀딱 벗고 한번 덤비봐라 한동훈이한테. 한동훈이가 눈길이나 주는가 미친 것들. 나는 이런 쓰레기 같은 년 아이고 진짜 한심한 새끼들. 그래 이때까지 이 새끼들이 뭐 제보를 받았네 들은 얘기네 최소 90%는 다 가짜였다는 얘기예요. 가짜. 하기사 뭐 씨발 태블릿을 조작해가지고 저기 뭐야 한 새끼들인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끼들 입에서 나오는 말 10개 중에 9개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심한 찌빠 새끼들. 미역국이 아깝다 씨발놈들아. 아유 이 쓰레기 새끼들. 그리고 뭐 어제 오늘 또 막 이거 참 그러니까 보세요. 이 뭡니까? 이 홀대 받은 거. 그 뭐 저 뭐라고 합니까? 그 외교 참사는 5년 전에 있었잖아요. 5년 전 맞죠? 문재인 이 새끼 그 중국 가가지고 6끼를 혼밥을 처먹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외교 참사고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특히 국회의원 새끼들은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쳐 씨부리지 마시고요. 5년 전에 그 문재인이가 중국 가가지고 6끼나 밥 혼자 처먹은 거 그게 무시당한 거고 홀대입니다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갈수록 안 먹힙니다. 그 여러분들 그 뭐야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뭐 좀 분위기 느낄 텐데 이게 특히 이제 채널A나 이쪽 그 TV조선 쪽은 웬만하면 이제 분명히 이 빨갱이 편을 들어줄만 한데 갈수록 딱 느껴져요. 앵커도 너무 억지가 심하니까 자기들도 편들어 주고 싶어도 점점 힘들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런 게 느껴져요. 그게 바로 빨갱이들이 갈 때가 됐다. 다 돌이킨 날 딱 그 시점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뭐 여름 한여름 때는 모기가 없더니
이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아우 이런 아 모기 향에 불 좀 붙였습니다. 아유 어 아무튼 갈수록 너무 억지가 심해지니까 앵커들도 한 번씩 좀 의의가 없는 듯이 이제 좀 묻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빨갱이들 스스로 자기 편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마찬가지 뭐 팬티 뭐 막 예산 삭감했다고 지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게 밝혀지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밝혀지니까 그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 분명히 전략 전술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참 무식하죠. 그거 어쩌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준석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그렇고 딱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패턴이 똑같잖아요. 구조가 똑같다니까. 뭐 하는 짓거리, 말하는 거 이런 것들 패턴이 너무 다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갈수록 뭡니까 대응 강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수위가. 그게 제가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을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은 명확한 증거라니까요. 그게. 쓰레기야 쓰레기. 그냥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야 될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 새끼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냥. 뭔 일이 벌어지든 간에,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불쌍한 새끼들 하면서 혀 끌끌 차면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즐기면 돼요. 끝났네.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요. 뭐 굳이 정리할 것도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지율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갤럽에서도 지금 33%로 올랐습니다. 거의 그냥 악조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실하고 내각의 장차관들하고 이 일부를 빼고는 주변에 거의 다 적이었잖아요. 언론부터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그 공격을 다 버텨내고 지지율 25%까지 갔다가 이때보다 환경이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르고 있잖아. 이게 이 흐름이 이 전쟁의 승패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뭐 이스타 항공 관련해서 어젠가 그래 저기 뉴스 들으니까 뭐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 청탁하고 막 한 거.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현 여당 의원도 여당 쪽에서도 아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연루가 됐다고 아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대장동이고 뭐시고 뭐 이재명이 하고 뭐 제대로 다 틀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놈들도 제법 여기 들 거라니까. 더 이상의 좌절은 없습니다. 좌절 금지.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심해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또 뭐 각 부처, 검찰청, 법무부, 행안부 뭐 해가지고 재밌는 일 많겠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